너무 싼 임플란트를 찾아서 가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그게 탈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과연 이제 유지 관리 및 AS를 잘 해줄지도 사실은 의문인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광고를 많이 하는 25만 원 임플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25만 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임플란트를 하려면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보는 구조로 된다라고 밖에 제가 보이진 않고요. 왜냐면 재료값이라던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소독 기구들, 인력들, 수술을 치과의사 혼자 하지 않고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인력들, 임대료, 전기세 등등을 다 합친다고 하면 사실은 이 25만 원 임플란트는 할 때마다 적자인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입안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정도는 최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년을 과연 그게 버틸 수 있을까가 첫 번째로 의문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유지 관리를 그 치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유지 관리 및 AS를 잘 해줄지도 사실은 의문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치아하고, 치아라는 거는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는 그리고 음식을 씹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25만 원 투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는 10년 정도를 쓴다고 봤을 때 1년에 그 임플란트에 투자되는 비용은 25,000원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사실 25,000원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킨 요새 한 마리 25,000원 하나요?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을 임플란트 하나에 1년에 투자하겠다, 그 생각부터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소한 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치과 의사들의 평균 가격 정도는 지불하시고 임플란트를 해야 평균적인 성능에 평균적인 유지 관리를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너무 싼 임플란트를 찾아서 가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그게 탈이 날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던가 뭐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거를 싼 거를 사서 고장이 났고 그게 탈이 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자동차나 뭐 핸드폰을 그냥 버리면 되지만, 문제는 이게 임플란트라는 거는 우리 몸의 일부고 우리 몸에 관련된 염증이라던가 또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심은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내 몸의 일부에 손상이 가거나 또는 이제 그 내 몸의 일부에 염증이 생기는 더 안 좋은 합병증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몇십만 원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광고를 많이 하는 25만 원 임플란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쓸 때 티타늄 재료들을 많이 쓰는데, 인공치근, 지대주라고 하는 치아 머리와 인공치근을 잇는 그런 귀둥이 위에다가 치아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이제 재료비, 그리고 일반적인 공산품,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산품과 달리 이러한 임플란트는 인공치근을 제외하고 기둥과 치아 머리 부분이 다 맞춤형으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기공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다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한 거를 밀링 머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가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의 입안에 넣어보고, 환자분의 입안에 넣었을 때 머리카락 입안에 들어가신 적 많으시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만 입안에 들어가도 거기가 이상하게 씹힌다는 걸 알 정도로 우리 몸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두께를 정밀하게 치과 의사가 다 직접 조정을 합니다. 이제 교합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해서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씹을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프로세스들만 봐도 우리가 임플란트 하나를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정밀하게 또는 정성을 들여서 치아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구조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병원에 의료진 소개가 안 되어 있는 치과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의료진 소개가 요새는 이제 대부분 홈페이지라던가 또는 이제 뭐 네이버에 자기의 이름이라던가 사진 그리고 양력 같은 걸 올리는 게 대부분의 병원들인데, 그런 치과는 걸러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세종에 있는 치과 치료비를 성금을 다 받고 먹튀를 했다고 하는 치과도 어떻게 보면 치과의 원장의 소개,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과연 원장이 대놓고 치료비를 다 받아놓고 파렴치하게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의료진 소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치과에서 생각하는 치료비 전략 방법, 저는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충치가 생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치과의셈에도 불구하고 저는 치과 치료를 받아본 게 손에 꼽아요. 충치가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떠한 비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물론 이제 제 치아가 타고나게 좋은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할지라도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치료비를 절약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일이 한참 많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치료비를 절약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가 있고요. 일이 터지지 않게끔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 났다고 칠게요. 산불이 나면 거기 초기에 진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불이 커지기 전에,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로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일이 커지기 전에 일이 터졌으면 빨리 그거를 뭐 때우는 치료를 한다던가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빨리 해줘야지 더 큰 일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만 원 임플란트, 이제 저가형 임플란트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언제든지 원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